동화 한국어 버전 별을 품은 아이들.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아주 너그럽고 잘생긴 외모의 황제가 전 세계의 절반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 엄청난 크기의 왕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렙티자가 살고 있었죠. 렙티자는 양치기의 딸이었어요. 그녀의 윤기 나는 머리카락과 부드럽고 깨끗한 피부는 그녀를 왕국에서 가장 돋보이게 만들었죠. 그녀의 아름다움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매료됐어요. 심지어는 새들, 동물들, 그리고 나무들까지도요. 렙티자는 그저 외모만 예쁜 게 아니라 성품 또한 아주 훌륭한 여인이었죠. 그녀는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을 알뜰히 챙기기도 했어요. 그녀에게 반한 건 새와 동물뿐만이 아니었죠. 렙티자의 아름다움과 관대함은 하늘의 별들조차 매료시켰어요. 그 중에는 린이라는 별이 있었죠. 당신의 마음씨는 정말 예쁘군요.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당신을 지켜봐왔어요. 당신은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도 아주 뛰어나시더군요. 그래서 당신께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무슨 선물이요? 축복이요. 당신이 결혼한 지 6개월이 되는 날 축복받은 쌍둥이 아들 둘이 태어날 거예요. 아이들은 별을 품게 될 거고요. 별을 품은 아이들이요? 그래요. 아이들의 이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별이 있을 거고 그들은 언제나 당신 주변에서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이마의 별이 갑옷이 되는 거죠. 그 누구도 쌍둥이를 해칠 수 없을 거예요. 아이들은 이 땅에서 가장 현명하고 잘생긴 소년으로 자라날 것이고요. 그 말을 남기고 린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날 렙티자는 그녀의 양떼들을 몰고 근처 초원에 방목을 하러 나왔다가 어디에선가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를 들었어요. 뒤를 돌아보자 그녀의 눈앞에는 황제와 그의 부하들이 다가오고 있는 게 보였죠. 길을 가던 황제는 렙티자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제 이름은 렙티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만났어요. 황제는 말에서 내려와 렙티자와 꽤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죠. 황제는 너무나 아름다운 양치기 여인에게 반해 곧장 청혼을 했어요. 황제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렙티자 역시 청혼을 받아주었죠. 하지만 모든 일이 잘 풀린 건 아니에요. 황제에게는 무릭이라는 이름의 아주 못된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무릭은 자신의 딸이 황제와 결혼하기를 바랐죠. 황제는 그런 그의 불성실한 의도를 모른 채 무릭을 깊이 신뢰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 궁전에도 어길 수 없는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인이 양치기 출신이라면서요. 그런 여인이 황제와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뭔가 값진 것을 대가로 내놓아야만 해요. 그렇게 됐을 때에만 공평한 결혼이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양치기의 딸인걸. 그녀에게 뭔가 값비싼 걸 요구한다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오래된 전통도 전통이에요, 황제 폐하. 전통은 제가 만든 게 아니뿐더러 황제로서 함부로 어기셔도 안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말해도 될까요? 제게도 내놓을 만한 값진 것이 있어요. 결혼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에 저는 이마에 빛나는 별을 가진 2명의 남자 쌍둥이들을 갖게 될 거예요. 아이들은 천하무적일 거고 언제나 저와 제 왕국을 지켜줄 거예요. 지켜줄 거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걸 어떻게 알죠? 만약 이 이야기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제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살도록 하겠어요. 네? 렙티자, 안 돼요. 용서하세요, 황제 폐하. 황제의 부인이든 양치기 여인이든 약속은 지켜야죠. 저는 제 축복도 믿고 제 자신도 믿어요. 황제는 망설임 끝에 동의했어요. 결혼식은 바로 다음 날 열리게 되었죠. 궁전과 왕국 전체는 기쁜 마음으로 며칠 동안이나 축하를 했어요. 무릭은 이제 더 이상 결혼을 멈출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양치기 여인에게 패배한 것을 절대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고 머지않아 결혼한 지 6개월이 되는 때가 찾아왔어요. 무릭은 하루하루를 손에 꼽으며 기다려왔죠. 마침내 그는 최후의 일격으로 왕국의 반란을 계획했어요. 당신의 궁전을 공격하라고요? 저희가 질 텐데요?
알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 맛 두 자루 드리겠다고 했지요. 우선 체포되시고 나면 제가 풀어드린 후에 돈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은 결혼한 지 6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이에요. 황제를 여왕제의 곁에서 멀리 떼놓아야만 한다고요. 어서 가세요. 그 다음날 황제는 자신의 부하들이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는 부인의 곁을 떠나기가 싫었지만 백성들을 보호하는 건 그의 임무였죠. 어서 가세요, 여보. 저는 괜찮을 거예요. 당연하게도 반란군들은 쉽게 붙잡혔어요. 하지만 서둘러 여황제에게 돌아가던 황제를 무리기 멈춰 세웠죠. 오늘은 결혼한 지 6개월이 되는 그 마지막 날입니다, 황제 폐하. 해는 이미 거의 다 져가는데 아직까지도 별을 품은 아이들에 관한 소식은 전혀 없군요. 그녀의 말대로 뱉은 말은 지키시겠죠? 상관없어. 아내가 감옥에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걸세. 잘 알겠습니다. 여왕제께서는 뱉은 말도 주워 담으실 수 있나 보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저와 왕국을 향한 음모예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약속한 대로 감옥에서 지내도록 하겠어요. 왕국은 충격에 빠졌어요. 모든 이들이 이 갑작스러운 결정에 깜짝 놀랐죠. 단 한 사람 무릭만 빼고요. 그날 밤 그는 궁전에서 몰래 빠져나와 바다로 걸어갔어요. 정말 놀라운 마법이군. 너희는 대체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잘한 거니? 이제 조용히 해. 왕국은 린의 축복이 현실이 된 것을 알지 못했어요. 별님은 실제로 어제 여왕제에게 쌍둥이 아이들을 주었어요. 무릭은 이 모든 걸 보고 있었죠. 랩티자는 아이들을 자신의 양옆에 눕힌 채 깊은 잠에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땐 아이들이 사라진 뒤였죠. 무릭은 이 별을 품은 아이들이 영영 사라지기를 바랐어요. 아주 먼 곳으로 말이에요. 그는 계획을 실행으로 옮겼어요. 두 아이들을 배에 실은 뒤 그 광활한 바다로 무정하게 배를 밀어버린 거예요. 이제 내 딸이 왕제의 부인이 되어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겠구나. 절대 그 양치기 여인이나 저 별을 품은 아이들이 내 계획을 망치게 될 순 없어. 배는 몇 시간을 떠다니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어요. 파도는 강력하고 무시무시했죠. 큰 파도가 배를 덮쳤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웃으며 항해를 즐기고 있었죠. 머지않아 커다란 파도가 다가와 배를 물속으로 집어삼켰어요. 하지만 가라앉지 않고 별을 품은 아이들은 두 마리의 작은 물고기로 변신했어요. 그들은 행복한 얼굴로 배를 벗어나 폭풍우 사이를 헤엄쳤죠. 그 사이 궁전에서는 겪으신 슬픔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황제 폐하. 하지만 희망과 꿈을 안고 황제를 바라보는 백성들은요, 그들을 생각하셔야죠. 이제 다시 결혼하셔야 합니다. 무리, 나는 다시 결혼하지 않을 걸세. 오직 백성들만을 생각하세요, 황제 폐하. 황제께 거짓말을 한 건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왜 엄한 곳에 분풀이를 하려 하십니까? 나도 모르겠어. 괜찮으시다면 황제 폐하, 제 딸과 결혼하심이 어떨지요? 딸아이는 이해심이 넓어서 폐하의 고통도 너그러이 이해해 줄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무리. 상관없으니까. 지체할 것 없이 무릭은 모든 준비를 끝마쳤어요. 결혼식은 바로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었죠. 며칠이 지난 뒤 낚시를 하던 어부는 아주 밝게 빛나는 물고기 두 마리를 발견했어요. 이 물고기들을 황제에게 바치자. 그래, 바로 오늘이 결혼식이잖아. 정말이지 훌륭한 선물이 될 거야. 안 돼! 잠깐! 저희를 죽이지 마세요! 물고기들이 말을 하는 거야? 네! 저희는 평범한 물고기가 아니에요.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큰 바구니를 가져와서 신선한 이슬로 채워주세요. 저희가 헤엄치고 나면 이슬 밖으로 빼내서 잔디 위에 말려주시고요. 뭐? 참. 어부는 아이들 말대로 해주었어요. 어찌됐든 말하는 물고기였으니까요. 헤엄치고 난 뒤 물고기들은 잔디 위에 올려져 몸을 말렸죠.
그곳에서 몸이 완벽히 마르자마자 물고기들은 갑자기 젊은 소년들로 변했어요. 두 아이 모두 잘생긴 외모에 이마에는 별이 박혀 있었죠. 대체 누구시죠? 저희는 왕자입니다. 이 나라 황제와 그 부인 렙티자의 아들들이죠. 오, 역시 우리의 여왕제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어. 저희는 오늘 결혼식이 끝나기 전에 궁전으로 돌아가야만 해요. 우선 이마를 가리시는 게 좋겠어요. 절대로 그 별을 보여주지 마세요. 궁전까지는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궁전은 인산인해였어요. 모두들 결혼식을 기다렸지만 황제는 물론이고 백성들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죠. 모두 정숙해 주세요. 황제께서 저의 딸과 결혼하기로 한 것은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깐만요. 잠깐. 저 사람들은 뭐지? 그리고 어떻게 감히 내 신하의 말을 끊어 방해하려 하는 거야? 저희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요. 별을 품은 아이들 말이에요. 뭐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저 남자, 아버지께서 신뢰하시는 저 남자가 자신의 딸을 여왕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를 바다에 갖다 버린 거예요.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서요. 하지만 저희가 별의 축복을 받아 태어난 것은 까먹으셨나 보더군요. 저희를 죽이려 하다니요. 무리, 이게 정말 사실인가? 저는 당장 체포하거라. 내 자식들. 내 아들들. 그리고 황제는 곧바로 렙티자를 찾아가 그녀를 감옥에서 풀어주었어요. 그녀는 뜨겁게 포옹했죠. 린, 그 별님 말이 맞았어요. 아이들은 선량함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선량함은 언제나 악한 것을 이기게 돼 있죠. 그렇게 황제와 여황제 렙티자는 왕국을 수년간 다스렸고 별을 품은 아이들도 그 뒤를 이었답니다. 이야기 끝!